뭐 간합의 해석 적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보통 이제 간합에서 제일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합격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죠? 가화, 그죠? 가화격, 그 다음에 화기격, 뭐 이렇게 합격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처리하실 때 그냥 합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해도 좋고 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병일주가 신을 천간에 만났을 때 그냥 해석을 잘 못하실 때는 그냥 여기 그냥 원래 정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정제가 있다. 단지 그것이 뭐냐면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지지의 조건을 따져서 활발하다, 활발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그 기본적으로 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합을 하면 그럼 병이 없어지냐? 병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합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뭐냐면 생산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부와 모와 같아서 부와 모가 자식을 우리가 생산했다 해서 부와 모가 원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기 고유의 기능은 어떻게 돼요? 자기 고유의 기능은 약화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우리가 둔 부모로서 결국은 그 합의 목적, 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충실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결국 자기 할 일을, 자기 개성, 자기 기질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우리 탐함망하라고 해서 우리 문자로 배우죠. 탐함망하 아시죠? 그러니까 합을 결국 쫓다 보니 결국 자기의 어떤 그 기능, 역할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우리가 합격 이런 것들을 형태를 만났을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원래 정제가 있다. 활발하다, 활발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어떻게 해요? 이혼만 해버리면 자기 고유의 기질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 개성이 감추어진 것이지 없어지거나 변질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조건 때문에 변질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억을 듣던 거 봅시다. 우리 천간에서 합했고, 그 다음에 천간충은요, 사실 이런 말 아시죠? 그죠? 천전유자에라도 지전은 금리와라 구절을 혹시 기억이 나셔요? 천전은 하늘끼리 뭔가 부딪히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체 풀어질지라도 지전은 땅바닥에 있는 것끼리는 급한 것이 불과 같다. 반드시 그 현상과 작용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충은 그렇게 충으로서 큰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지 정신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소위 그 편관이나 편제에 노출되어 있으면 좀 액티브해요. 아니면은 그냥 소극적이에요. 우리 소위 편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천충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뭐냐면 정이 예를 들어서 개를 만났다. 그럼 이렇게 소위 편관을 만난 모양에 이걸 뭐 천충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처리하긴 하는데 어떤 속성이 발생한다. 정신적으로 바쁘거나 그죠? 이렇게 편관을 대적하려는 어떤 요소가 생겨서 지배력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정신적인 어떤 속성에 그대로 그 의미를 적용해서 보면 되는데 실제 그냥 육신의 해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기의 일반적인 뜻을 아시죠? 텍스트에 보시면은 삼기의 일반적인 뜻을 보시고 보통 이제 궁합을 볼 때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진 천간상에 예를 들어서 갑경이 있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연이든 월이든 어디에 라도 무가 이렇게 드러나면 이게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이렇게 삼기를 채움으로써 결국 그 정신적 충실성을 대체로 유도해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 무리가 없고, 물론 팔자 내에 삼기가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도 위치는 상관없이 일단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도 보통 정신적 충실성을 이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순서까지 잘 지키고 있으면 그 구조나 작용이 뭐예요? 더 활발하고 뚜렷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삼기 해석을 여러분들 좀 적용 많이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아무튼 그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천간지지에서 제일 먼저 천간과 지지의 그 결합에서 형성되는 것이 공망이죠, 그죠? 이 공망의 해석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제가 물론 천간합은 기본 중요하고 공망의 해석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보통 일부 텍스트에는 이제 그 공망의 그 적용을 좀 무시하고 있는 이런 텍스트들도 있는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그 실관을 할 때 거의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해석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하는 거죠. 이 공망은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형태는 이때 작용은 없다. 형태는 이때 또 기능이나 작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은 이때, 오행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육친적인 작용은 없다. 물론 이제, 육친도 물론 그 제한적으로 작용합니다만, 없는 것에 준하해 본다. 그래서 소위 이제 관이 공망하면 어떻게 돼요? 관이 공망하면. 관공망이 되면. 조직사회에 인연이 있다 없다. 인연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일단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또 공망되어 있다는 것은 비었기 때문에 비어서 결국은 그 채우려는 동작이 자꾸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콩쥐가 우리가 그 엄마 심부름을 듣고 물을 뜨러 가는데 그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퍼서 담을 때는 다 담겨 있는데 깨졌으니까 머리에 이제 보통 이제 그 항아리를 이고 오겠죠. 그런데 물이 자꾸 새는 거예요. 왜냐면 무엇이 났으므로 구멍이 나서 그 용도를 망하였으므로. 그죠? 그래서 손으로 억지로 막 가리면서 왔는데 어떻게 돼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다 차 있어요. 많이 빠져나가 있어요. 많이 빠져나가 버려서 결국은 뭐냐면 또 결국 비어서 그 용도가 또는 목적이 볼품 없음. 이렇게 이제 동작은 더 가해지지만 용도나 목적이 볼품이 없이 돼버린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이 공망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망작용은 사실 팔자 해석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공망은 사실 그 표를 보는 순간 바로바로 외워야 돼요. 표를 부지런히 찾다 보면 저절로 외우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외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사실 외우는 게 제일 좋고요. 외우는 게 제일 좋고 무대 보면은 옆에 표를 두고 막 수없이 봐야 돼요. 수없이 찾다 보면 그냥 뭐 어떤 일주라도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다 그게 공망이 어디에 걸려있다 이런 걸 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망이라는 것이 그만큼 해석 적용을 많이 하는 어떤 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망을 빼고 사주 해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오행은 있고 육체는 없다 이거 할 때 뭐냐면 오행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건강, 그 다음에 기질적인 성향, 이런 것을 볼 때 그 오행적인 요소는 그대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가 공망이다. 이때 그 오가 갖는 육친적인 작용, 예를 들어서 뭐 신일주가 오가 공망이다. 신묘일 같으면 오가 공망이겠죠. 자, 이럴 경우에 그 편관이 공망했다. 뭐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체질이라든지 건강을 다룰 때에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달에 있어서 작용이 좀 더 강하고, 다른 곳에서 좀 작용이 약하다 하더라도, 화의 작용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존재하는 걸로 적용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 체질이나 건강 이런 걸 다룰 때. 그러나 편관으로서의 작용은 어떻게 해요? 약하다. 미미하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추구하지만 결국은 잘 채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 적용을 하시면 전체적인 해석에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망, 그 다음에 천간지지에서 또 지지 신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뭡니까? 12운성이죠. 12운성. 이게 사실 뭐 신살이라 하기에도 못한데, 이거는 뭐냐면 천간과 그 지지 사이에 소위 그 어떤 기운적인 요소가 어떤 실제적인 실제의 힘으로 드러나는 정도를 사실을 밝혀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2운성을 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로 이 팔자 해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해석이 된다는 거죠. 또 더더욱이 그 양포태나 음포태의 문제, 그 텍스트는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12운성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양포태만 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음포태 다 적용한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요, 지금 여기에? 보기가, 12운성 안 쓰는 사람은 양포태부터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쓰는데 양포태를 쓴다, 음포태를 쓴다. 1, 2, 3. 어느 걸 갖다 주로 채택해서 써요? 예? 다 쓰는 거요. 왜요? 예? 틀리니까. 예. 그걸 다 음포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따로 좀 정리 좀 하셨나요? 뭐 이렇게 적용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제가 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천재반인 것 같은데 자꾸 시간 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12운성도 이게 사실은 한 두어 달은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12운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12운성을 우리가 적용 안 하면 정말로 이게 멍텅구리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음포태의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 팔자에 우리가 병자일주다. 병자일주일 때 천간에 있는 것만이 음포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자라고 하는 것의 글자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정관이 되고 어떤 해석에서는 뭐예요? 주로 배우자로 적용하죠. 그죠? 그러면 이 글자가 원수운 신자를 만났을 때, 이게 보니까 신자진이 합수가 돼서, 이 서방님이 이때 엄청나게 잘 나가겠다. 그죠? 제 생각은 우리가 뭐 오행조 따진다면 이게 뭐 금이 수를 낳는 것이고, 그죠? 육친조 따지면 제가 관을 생하는 거니까 남편이
잘 나갈 거다 했는데 그때 다 떨어먹고 망하든지 죽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소위 우리 음포토의 어떤 작용이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음포토. 그 소위 뭐냐면 요 자수는 뭐냐면 천간의 어떤 그 기상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천간은 개의 그 기상과 같이 움직이게 되죠. 그죠? 이때에 어떻게 해요? 원숭이 신자를 만나면 뭐예요? 12운성으로 사지에 있는 사지에. 그래서 오히려 남편의 그 사회적인 활동력이 극히 위축되거나 여러 가지 그 소모와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죽은 것과 진배 없다는 말이거든요. 사자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럼 뭐 민년에는 미호사에도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정체나 답답함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묘지 절지니까. 근데 이 음간은요, 오히려 이런 어떤 절지라든지 묘지에서 이렇게 잘 웅크려서 잘 지내요. 잘 지내다가 오히려 이렇게 병지나 사지에 이르면 도리어 그 활동이 어떻게 해요? 대외적으로 열리다가 오히려 꺾이는 이런 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2운성의 어떤 적용이라든지 양포대, 연포대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우리가 우리가 축을 만나서 12운성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묘가 되죠. 그죠? 묘. 실관할 때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정일주가 작년이 무슨 년이었어요? 기축년이죠. 그죠? 기축년을 만나면 이게 육친으로 고치면 뭐가 돼요? 식신. 그죠? 식신을 만났으니까 와, 좋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투출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소위 그 금전적인 융통 또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상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경이 축을 만나면 12운성상으로 묘지로 들어가죠. 묘. 그러니까 도리어 뭐예요? 장사나 사업을 활발하게 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형태상 식신이라도 잘 된다, 망조가 된다. 망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괜히 일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만 묶여버리는 식의 고통이나 애로가 닥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여인이 을일주가 있다. 그럼 작년에 어떻게 돼요? 편제를 만나서, 와, 뭐 엄청나게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금전융통 잘 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육친의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뭐예요? 관성이 어떻게 해요? 관성인묘잖아요. 관성인묘. 우리가 윤년을 봐줄 때요. 이 12운성의 그 해석적인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단히. 깜빡 잘못하면 이게 살인의 추억으로 막 제일 많이 가게 되는 게 이 12운성의 그 적용법들에서 미스가 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입니다만은 이 병술년이 2006년이었거든요. 2006년에 우리가 갑일주가 찾아왔다. 갑일주가 찾아왔을 때 형태상 뭐예요? 이게 식신편제, 그죠? 식신편제를 만났으니 뭐예요? 의식주나 금전의 확장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 적용을 하는데 결국 이게 어떤 자리예요? 결국 그렇죠. 오히려 그 재성이나 식신의 입고지잖아요. 재성이나 식신의 입고지. 그죠? 그래서 도리어 이때의 일을 잘못 벌려고 언제까지 눈탱이 맞느냐면요. 2011년까지. 내년까지. 부동산이라든지 문서재산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나마 돈이 묶여있어도 그냥 부동산에 묶여있는 건 좀 덜한데 투자라든지 사업성 이런 걸 구하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리든지 묶여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 묘년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묘년까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우리 역학을 하는 사람들이 깜빡 실수하면은 남은 인생에 그냥 골병을 들여놓는 이런 어떤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포태 적용 다 하고 있다니까 제가 따로 언급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2운성의 어떤 변화 과정이 능통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자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그 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미를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뭐 편제를 봤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경이 무엇을 하고 있는 단계? 관대에 이르러 있는 단계죠. 그죠? 관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막 기운상으로 크게 펼쳐지기 전에 자기를 조절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요런 면조에 뭐냐면 소위 그 오라고 하는 식신 형태의 여기가 들어와 있죠. 그죠? 우리 지장간을 적용했을 때 여기가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 인연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식상이 물이 지어 있으면 그죠? 배우자 인연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데 이 자리에는 그대로 그냥 미라고 하는 곳에는 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관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절적으로 미월이 돼버린 미월. 음력으로 6월 달에 과수원에 가면은 열매가 있다 없다. 음력 6월 달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예? 참 농사를 한 1년만 지어보면 음력 6월 달에 과수원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를 볼 때 이 자리에 무엇이 입고하고 갑이 입고하고 있고, 갑은 뭐예요? 을을 기준으로 육신적으로 겁재가 입고하니 어떻게 해요? 경쟁을 회피하여야잖아요. 경쟁을.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놓여있는 모양, 병이 놓여있는 모양, 정이 놓여있는 모양, 각자가 글자가 놓여있는 모양이 다 있겠죠. 그죠? 각 천간이 다 이 글자에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미월이 오면 이 세상이 다 그러면 뭐 뜨거운 흙으로 바뀌어요? 뜨거운 흙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여기에 뭐냐면 다른 그 기질이나 기운을 드러내고 있는 놈들이 형태를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형태를 바꾸고 바꾸고 있는 형태를 여러분이 사실은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미자라고 하는 글자 하나를 볼 때 굉장히 그 정밀한 어떤 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12운성을 꼭 여러분이 되새겨서 이렇게 글자를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2운성.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귀인, 그 다음에 괴강, 백호. 보통 괴강, 백호 이런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괴강이나 백호. 괴강이나 백호의 해석은 소위 이제 그 강한 기운이나 압력이 모여서 어떤 작용, 또 대체로 그 흉폭지사가 생겨나는 것의 어떤 작용이 이루어진다로 보통 보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요, 개강백호 있어야 돼요. 소위 이런 거죠. 좀도둑이 사는 동네에 경찰이 힘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은 대도가 사는 곳에 경찰력이 더 좋을 것이다. 그 대도가 사는 곳이죠. 이게 큰 도둑놈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에 뭐예요? 훨씬 더 큰 뭐예요? 경찰서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죠? 좀도둑 사는 동네는 파출소 도는 것이고, 그죠? 그런 식으로 압력이 강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흉폭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는 동네에 가야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번영을 오히려 크게 이룩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권총을 쏠 때
상대방이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쏠 때 내가 준비하는 무기하고 상대방이 총알을 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좋다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대포 있는 동네가 죽든지 잘 되든지,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잖아요. 그죠? 우리 잘 되는 사람은 뭐가 많다? 개강이나 백호가 더 많다는 거죠. 성질이나 폐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흉 보면서 배운다고 성질이나 폐악 부리는 것을 자꾸 본 놈은 그걸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소위 욕말을 안 배운 애들은 싸울 때 욕말을 해요, 안 해요? 욕말을 안 배웠으니까 욕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야, 너 왜 그래?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욕을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싸움, 위급한 상황이 오면, 예? 험한 욕을 막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개강이나 백호는 부정적인 인자가 많은 것이 많은데, 결국 주먹질 하며 싸우는 거 구경한 놈은 자기가 언젠가 주먹을 날려서 뭔가 목적을 이룩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일은 더 큰 일을 해낸다. 단지 살아가면서 뭐예요? 주먹 잡고 서다 보니까 자기도 골병이 드는데 주먹을 썼으니까 결국 어디까지요? 험한 곳까지 가본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폭을 이렇게 크게 이룩하게 되는 힘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잘 나가게 하는 힘으로서도 이 괴강이나 백호는 오히려 있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하나로 좋다, 하나로 나쁘다 이렇게 편입시키려 하지 마시고 항상 어떤 글자의 작용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긍정적인 작용이 좀 더 많으냐, 부정적인 작용이 더 많으냐, 또 긍정적인 어떤 측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느냐, 부정적인 건 어떤 모양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런 신사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팔자에 개강이 2개 이상 또는 개강 백호 2개 다 출연했다. 아, 센 놈 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크게 일낼 놈이다 아니면은 잘 될 놈이다. 일낼 놈이란 말이 잘 될 놈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예. 또 우리 천간 지지신살에서 우리가 양간의 경우에 천간과 지지 사이에 겁재가 형성되는 게 뭐예요? 양간. 이거 양인 있죠, 양인. 양인 배우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음간의 경우에는 을이 진을 만났다는 말은 우리 록을 만나서 지상에 가장 활발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기운이 펼쳐진 상태. 그래서 절대로 양보를 못하는 상태. 이런 게 음간이 록 다음 글자를 만나서 형성된 것도 양인이죠, 그죠? 이것도 지금은 이제 신살에서 적용한다 만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주 해석을 해보면 양간, 음간, 양인을 둘 다 써요. 둘 다 쓰는데 보통 양인의 해석을 어떻게 해요? 우리 양인의 해석은 굉장히 부정적 기능이 많다. 피해를 맞고 피를 흘리면 죽는다. 나쁜 부정적으로 해석하죠, 그죠? 그런데 인생살이에 잘 사는 자기 직업적으로 똑똑한 인생은 다 양인, 물론 이제 양인만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로서의 직업적인 어떤 유능함을 가지고 있는 팔자들은 다 양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프로가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인을 나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어떤 일을 보러 가는데 칼 차고 가는 놈은 뭐예요? 큰 일을 볼 수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벼베기를 하러 가도 낫 들고 간 놈이 나아요? 맨주먹으로 간 놈이 나아요? 낫을 들고 간 사람이 큰 일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해서 소위 프로페셔널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직업적인 어떤 직업적 능력에서 어느 분야가 됐든 자기가 확고한 기술, 능력, 재능 이런 것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낫을 들고 모내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운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가 돌에 이렇게 이 낫이 삐그러져 가지고 자기 손을 베인다, 안 베인다? 자기 손을 베이는 어떤 그 과정이 오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한 뭐예요? 그것으로 인한 희생이나 고통이 또 오게 된다.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또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 이게 자연의 원리잖아요. 설칠 때 뭐 해봤다? 까불 때 알아봤다. 까불 때. 근데 까부는 힘이라도 있어야 돼. 까부는 힘이라도. 그래야 잘 산다는 거, 현대사회는. 까부는 힘도 없는 놈은 그건 뭐냐면, 안 까불고 안 당하고지만, 그건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이, 그냥 평범한 인생이라는 뜻이고, 오히려 뭐냐면, 사회적으로 유능감을 드러내고 프로를 살아가려고 하면, 양인이 오히려 추출하기 좋은데, 양인이 중중하면, 너무 거듭거듭하여 있으면, 그것이 너무 까불다가, 막 2층에서 뛰는 것만 해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 폼 잡을 건데, 나는 3층에서 뛸 거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수든 머리를 깨든, 그죠? 그래서 박살이 나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양인 중중을 거리는 것이지, 양인이 없는 놈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무능인자도 되고, 양인이 없으면 이게 보통 호인 소리 듣죠? 모내기 하러, 벼베기 하러 왔는데, 낫 없이 와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풀만 뜯고, 그죠? 풀 뜯듯이 그냥 베베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호인 소리는 들어도 사회적인 어떤 능력 발휘나 성취도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해석 적용을 하면서 차이점이 많은데, 일단 양인 왔으면 일단 왔구나 생각하세요, 이게. 인성이 없어도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글과 학문을 통해서 뭔가 라이센스를 가지든지 프로로서 어떤 면허를 가지고 이럴 때에 보통 인성이 뚜렷하든지 그 다음에 문창에 의해서 학문적인 어떤 그 성취가 있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그거 다 없어도 양인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은 기술자로서 또는 자격증으로서 성공한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니까요. 격 볼 것도 없이. 격은 모르겠고. 그만큼 사실은 그 신사의 해석이라는 것이 대단히 해석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까지만 다룹시다. 자, 그다음 귀인에서도 뭐냐면 해석 적용에 주로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문창, 그 다음에 천을기인. 저는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장 이제 많이 적용해서 보는데, 물론 다른 것들의 작용도 조금씩은 참조합니다만, 압록, 금묘, 이런 것들 다 아시죠? 거기서 주로 이제 문창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그 직업적인 특성이 그 글과 학문 또는 어떤 그 재능, 여러 가지 그 재능을 통한 어떤 성취를 손쉽게 이룩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전공을 정할 때도 문과 이과 이렇게 있으면 문이를 넘나들면서 자기가 그 능력 발휘를 이룩할 수 있는 이런 인자로서 그 문창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문창성이 어떻게 손상이 되면 문창이 충을 맞든 원진을 맞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한 학문적인 성취의 과정이 어떻게 왜곡되는 또는 부족한 과정을 결국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천을기는 귀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작용을 갖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극 귀인 이런 것들도 쭉 신살의 원리들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주 정신적인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 작용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천을귀인은요 보통 그 사람에게 신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목적을 구할 때는 볼륨을 크게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일반적인 형태에서 10억짜리 사업을 한다면 천을귀인 붙어 있는 사람은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뭐냐면 소위 귀인이라는 것이 신분이 귀하거나 경제력이 크게 있는 존재를 발판으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게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실 때 이 천을기인만큼은 꼭 그 참조해서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빌어먹어도 뭐예요?
아빠 1,000원 이게 아니고 아빠 10,000원 단위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빌어먹어도 큰 돈을 빌어먹으려고 한다. 그게 운 나쁠 때겠죠. 그죠? 그렇게 제산세임이 이제 박도사라는 분 아시죠? 제산세임은 이 천을기인만 귀인 이렇게 표시했다니까요. 귀인. 뭐냐면 실제로 그 간명지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다른 귀인 다 빼버리고 천을 귀인만 그냥 귀인으로 표시해서 실제로 그 사주 해석을 하는데 그대로 끼워서 썼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신살 중 이렇게 소위 청간지지에서 그 귀인 신살로서는 이 천을 기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의미 정도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간지지까지 뭐 대강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튼 오늘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뭐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때까지 쭉 정리해 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 적용의 어떤 그 방법론 여기에 더 치중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지지지지 하는 부분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